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료가 된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FOMC 회의 결과 말입니다. 해도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계속 들리면서 원달러 환율 크게 밀리고 외국인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는데요. 상승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0.3% 정도의 상승입니다.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릅니다. SK하이닉스가 7% 안팎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시가총액 1등, 2등주가 날아가는 가운데서도 코스피가 강보합선 이 정도라면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떨어지는 종목수가 훨씬 많은 오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장 마감 임박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또다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마감 전략 A+,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특징주 살펴볼 거고요. 전기차 관련주들 먼저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튀어 오릅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삼성 SDI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4% 넘는 상승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신차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두 업체가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에 사실 좀 악재에 짓눌려서 배터리 업체들 전기차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진출하지? 이런 것들로 주가 많이 조정을 받곤 했는데 이제는 시장에 재진출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줍니다. 연속성이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챙겨봐야죠. 증권주들도 한번 체크할까요? 증권거래세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0.05%포인트 찔끔 내린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마 5월이나 6월쯤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뉴스 나와도 증권주들 크게 움직이질 않죠. 키움증권은 다른 이슈 오히려 있어서요. 들썩이긴 했었고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이 있지만 상승세가 두드러지지는 않는 모습 확인하고 갑니다. 삼성전기를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2% 넘는 상승.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긴 했죠.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합니다. 1분기에. 그리고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줄줄이 내려잡기에 바빴고요. 이 모든 것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오늘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반등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일단은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 오늘 내내는 포착이 됐습니다. 10만 2천 원입니다. 제이콘텐트리가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은 1% 미만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네요. 이 제이콘텐트리의 드라마 있잖아요. 그동안 인기 많았었던 스카이캐슬도 그렇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도 그렇고 해외 시장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판권이 제법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메가박스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제이콘텐트리 실적 괜찮을 거란 얘기는 나오네요. 5,09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주주총회 열었었고요. 소재 사업을 분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확정시켜버렸습니다.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이제 자회사가 지금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돼요. 분사되는 그 사업 부분은 배터리 쪽 그리고 휘어지는 그 필름 쪽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잘 나가는 사업을 떼어내면서 집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 줄까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도 호텔 시틀라 주가 상승의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렸습니다. 3% 넘는 상승 오늘 왼종일 이러네요. 어제 저녁에 이부진 사장이 이제 루머에 휩싸였고 상습적으로 이제 프로포폴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이런 뉴스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며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니 뭐니 하면서 올라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펀더멘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SK하이닉스 7% 넘는 상승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에 이 두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는데요. 내일도 모레도 이어질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먼저 볼게요. 아무래도 뭐 지수보다도 이 두 종목으로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상승폭 진짜 커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날아가는 것들을 또 보기에는 흔치 않은 광경 중에 하나인데요. 오랜만이죠? 그렇죠. 예. 이게 무거운 종목들이 4%, 7% 오르는데 시장은 상당히 좀 지루한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냐? 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전일자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탑3 안에 드는 기업 중에 하나였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램 쪽으로 훨씬 더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왜 감산을 했느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은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반도체 얘기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이 가격이 안정화됐을 뿐이고 이게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뭐 3년에서 5년 정도 뒤처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막 메모리 반도체 따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까지 반도체 업체들 죽였던 것처럼 차라리 이제 치킨 게임을 하면서 감산이 아니라 오히려 증산을 하면서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단가적으로 누르면서 시장 점유율 자체를 넓혀갈 것이냐 이런 전략을 짤 수도 있었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냥 중국 너네 가져 이런 전략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까지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네. 오히려 이제 훨씬 더 큰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니까 정말 기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5G라던가 뭐 IoT 이런 4차 산업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인공지능 역할을 하고 이제 전산 처리, 연산 처리를 하고 있는 부품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70% 정도의 점유율,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쪽으로 좀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생산을 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만큼 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텔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미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라인 구축이라던가 또는 뭐 기술력 다 메모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던가 기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멘텀만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메이저 수급들,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저가에서는 좀 이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고가에서는 공매도, 한마디로 롱숏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지만 이런 비메모리 쪽에 대한 모멘텀은 역시나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나름의 정책주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평가를 있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데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아요 갈까요?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근데 이 종목 말고 눈여겨보시는 뭐 관련주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테스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좀 드렸었던 거 말씀 기억나시죠? 주셨잖아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해줬는데요. 지난주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현재 오늘 고가가 한 11%까지 좀 올라갔던 모습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비메모리 쪽에서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반도체 업체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 고전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투자 비용을 통해서 뭐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라든가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봤을 때 테스라는 종목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좋다, 네, 시각이요? 맞습니다. 예, 테스 한 번 더 관심 종목에 별표 3개 치고 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좋아요고요. 호텔 신라 가겠습니다. 악재가 하나 떴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래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가는 찰나에 불거진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일단 피하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판단이세요? 이 상당히 좀 복합적인데요. 이 호텔 신라,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 이번에 나왔던 이슈들을 좀 보면은 최근에 뭐 이제 연예계에서도 뭐 마약 사건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이 이런 오너 리스크까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하고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호텔 신라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면세점 관련주들은 주가는 그럼 잘 오르고 있냐라고 보시면은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단기간 동안 면세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이 돼 있었고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1차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2차원적으로 정말 이부진 사장의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모르는 거고요. 이부진 사장이랑 그쪽 병원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다만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이너스 3%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봤을 때 저는 아닐 가능성도 높다. 왜냐면은 삼성 가문의 이런 가족이고요. 일원이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런 계열사인 호텔 신라의 오너가 이런 민간인들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슈거리, 가십거리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업황이 좋습니다.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연도 대비해서 한 46% 정도 중국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중 간의 항공 합의가 있었죠. 실제로 60개 이상의 항공 노선이 더 추가가 된 만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아웃바운드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상당히 안 좋은데 지난주에 있었던 전인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또 펼쳤었고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 신라의 경우는 업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런 가십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당분간 소나기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의견은 좋아요는 일단 빼고요.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네,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저라면은 네. 8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정도 온다면은 아마 공격적으로 매수해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죠? 지금 92,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92,300원. 일단 이 단기적인 혹여나, 갭을 네.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네네. 밑으로 85,000원, 그 밑에라면 이제 83,000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매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뭐 입댈 만한 뭐 그런 건 없으니까요. 혹여나 리스크가 갑자기 커지면서 급락이 나온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는 말씀도 기억해 둘게요. SK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사업 분사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애매해요. 이거를 뭐 뭡니까 정유, 네. 정유도 생각해야 되고 이차 배터리도 전지도. 생각해야 되고 맞습니다. 너무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전략을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가져가야 될까요? 앵커님께서 정말 정확히 찝어주셨는데, SK이노베이션의 지금의 이제 시장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애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관련주로 봐야 될 것인지 2차 전지 관련주로 봐야 될 것인지 상당히 좀 애매했었는데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미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그 외에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날아갔었는데, 그에 비하면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좀 낮지 않았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좀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이제 사업부 분사를 통해서 2차 전지 따로 그리고 이 정유 사업 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뿐만 아니라 뭐 S-오일이라든가 정유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유가가 이제 트럼프의 압력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지난달 2월 달 보면은 이 정제 마진이 배럴당 4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악재들 때문에 주가의 그런 흐름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성장을 시킨다라고 했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제로백 3.5초짜리 또 전기차를 또 내놓는다고 할 만큼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제로백 3.5초인 전기차를요? 맞습니다. 100% 전기차인데 포르쉐가 그 정도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지금 이미 사전 예약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또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볼 때는 아마 이제 전체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그에 대한 뭐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유가가 또 많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배럴당 한 $6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었고 지금 이제 미국의 재고 자체가 좀 많이 감소가 돼서 한 $65까지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네. 유가와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상당히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냥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주가 자체는 저항권이 좀 놓여져 있지만 네. 유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좋거든요. 유가 정제 마진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한 $65 수준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봤을 때 SK이노베이션도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J콘텐트를 볼까요? 매일 파란불 들어오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영화 쪽에서도 드라마 쪽에서도 수익 안정적으로 발생한다, 1분기 실적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믿고 갈까요? 일단 실제로 이제 방송 콘텐츠 업체 중에서 이번에 영업이익 증가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J콘텐트리가.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상승했었던 것들은 이 스카이캐슬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 스카이캐슬 방영이 끝나니까 바로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스카이캐슬이 방영이 종료가 됐더라도 이에 대한 판권, 이 앞에서 앵커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이라던가 또는 동남아라던가 각종 이제 아시아권 또는 북미권까지도 만약에 이 판권이 계속적으로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분량을 억지로 늘렸던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10부작, 20부작 짧게 나오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권 매각 그 추가적인 이 수익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자회사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산업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제 OTT라던가 플랫폼 사업자들 늘어나면서 갈수록 모바일, 온라인 쪽으로 이런 콘텐츠를 접하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지 영화관 쪽은 성장 섹터로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계속적으로 꾸준한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출처가 되고 있고 지금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메가박스요? 네, 메가박스가 다음 달에 IPO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장이 됐을 때 메가박스는 영화 쪽, J콘텐트리는 콘텐츠 쪽 이렇게 좀 분할돼서 서로의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마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가박스가 상장하게 되면은 메가박스의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 있는 J콘텐트리가 자금 수혈도 훨씬 더 좀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 1,000억 원 수준의 유상증자 이런 모습들은 안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좋아요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네 종목 가운데 탑픽을 꼽아야 되는데 반도체로 갈까요? J콘텐트리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다음 달에 그 마블 영화 시리즈가 또 출시가 되거든요. 어벤져스 3. 예, 어벤져스가 나오기 때문에 네. J콘텐트를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상반기 내내 좀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블 영화 팬들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 무시 못할 겁니다. J콘텐트리를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